내가 살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아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원래 안 됩니다. 근데 3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근데 이 집에서 물이 샜어. 네. 그러면 내가 가입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3에서 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2까지는 안 되고. 2까지는 안 되고.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임소장입니다. 오늘도 보험 전문가 도진수 사장님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알면 아는 만큼 금전적 이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이제 수도가 터지든지 방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흘렀을 때 네. 그걸 보상해주는 것이 일상생활 보상보험이더라고요. 네, 배상 책임 보험. 네, 배상 책임 보험. 그것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줄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피해를 줬을 때 그렇죠. 배상해 주는 것.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게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의 이제 공동 주거 공간에서 위층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벽지를 다 적게 만들었다. 적셨다. 이런 경우 있죠. 거기서 뭐 전자제품이 고장났다. 그러면 전자제품까지. 벽지가 그냥 했다면 벽지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도려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원칙은 아랫집에 대한 피해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의 종류, 그러니까 윗집에서 아랫집 물 새는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많죠. 수없이 많아요. 일상생활을. 제가 예전에 들은 거로는 우리 보험하러 오신 분이 네. 우리 아이가 옆집 가서 도자기를 깼다, TV를 깼다. 됩니다. 되죠. 저희 애가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이모의 핸드폰을 이모 핸드폰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됩니까? 됩니다. 좀 건너가서 그런가요? 예, 내 휴대폰은 안 되는데 이모 핸드폰은 된다. 그렇죠. 이모하고 우리 집하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이모가 사용하라고 줬거나 네가 그러면 당분간 이 핸드폰을 사용해라고 줬는데 박살냈다. 그건 그 아이폰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그러면 경우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네가 사용해라고 빌려줬을 때 그 노트북이 박살났을 때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연한 사고. 그렇죠. 보험은 보험은 항상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가다가 길 가는 사람을 물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근데- 이건 되게 좋은 정보 같은데요. 예, 가능한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상 책임은 항상 책임의 소재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내가 중형견이든 대형견이든 줄길이를 2m 안으로 해야 되는데 하고, 2m 밖으로 해가 사고 났을 그건 경우에 불법이다. 불법이라기보다는 배상 책임의 금액이 커지는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적게 물어준다. 예. 자 그럼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것이 미루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이제 이중 주차를 했는데 내가 밀었어요. 밀다가 앞에 차를 끌거나 옆에 차를 끌었다. 가능합니까? 그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거 좋은 정보 같아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고에서의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를 당해 용도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용도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한 게 아니라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어느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밀어서 다른 차를 부시거나 흠을 냈을 때는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그에 대한 보상 방법이 이 일상생활 배상에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상해주라는 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운전자를 전화를 해서 그 사람 내려올 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면 좋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밀다가 혹시나 사고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물어줄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보험을 알고부터 조금 알아보니까 2군데 3군데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100만 원, 이 회사 100만 원, 이 회사 100만 원, 3개 회사에서 각기 100만 원씩 가입돼 있는데 내가 배상해줘야 될 금액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각각의 회사에서 33만 3,300원, 33만 3,300원, 33만 3,300원. 그러니까 하나를 가입해 있거나 2개를 가입했거나 상관없이 네.
피해액이 100이면 100만 원을 물어준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 원에 내가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보험이 100만 원짜리 하나 들어있다면 100만 원을 내가 보험 처리하고 900만 원을 내가 사비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 일상생활 배상보험이 3개가 들어있다면 예. 300까지는 100 받아서 보상하고 내가 700만 원을 물어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나쁜 것은 아닌데 네. 이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입 금액이 1억입니다. 아, 그거 다시. 네,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아, 맞네. 그러면 여기저기 가입되는 걸 확인하면 예. 빼야 되네요. 그렇죠. 필요 없는 거는 빼는 게 좋습니다. 예. 설계사분들이 와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가입해야죠. 해서 많이 가입해 놓으셨는데 이 가족들끼리도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가족들끼리도 중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럼 아빠 보험, 엄마 보험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아, 이거 좋은 정보네. 요거는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한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녀, 이렇게 보상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범위가 좀 큽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나이 관계없이 자녀, 그리고 동거 중인 친척까지. 아, 이렇게 동거 중인 그러니까 그 집에 친척까지. 살면 된다? 그렇죠.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자녀만 해당됩니다. 내가 3가지 중에 뭔지를 확인해야 되네요. 그렇죠. 나중에 청약서를 받아보시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1, 2, 3 그건 이렇게 뭐예요? 붙은 게 있어요. 네. 1보다는 2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좋은 거고. 2보다는 3이 업그레이드 되는 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3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겠죠? 금액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3을 해야 되네. 예.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누수인데 네. 내가 살고 있지 않고 내가 세를 준 세입자가 살아요. 왜냐면 그 누수로 발생되는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집주인. 집주인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내 보험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전국만 찌릅니다. 안 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1, 2, 3을 말씀드렸죠. 3을 가입하시게 되면 내가 살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아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네. 건데. 그러면 1이나 2가 가입되는지를 확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험사 전화? 보험사 전화하시는 하든, 분. 아니면 오케이. 내가 기존에 가입했는 정권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래 안 됩니다. 근데 3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아. 보상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정보 하나 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상담도 많이 해봤지만 대부분이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막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생돈 들어야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경우가 99%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셨어. 이 영상 꼭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될 때, 자, 지금 되는 방법이었고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뭡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하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배상 책임은 천재지변, 고의 일부러 응. 일부러 깬 거. 이 두 가지만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재지변과 고의는 모든 보험에서 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태풍 친 거 아닌 이상에는 된다. 예.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그건 안 되고. 네, 그건 이제 안 그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는 예.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허락을 받고 빌려 쓴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아까처럼 노트북을 빌려줬다든지. 예.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몰래 쓰는 건 또 안 되잖아요. 몰래 쓰면은 절도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산다, 이 집에 산다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보험 설계사들이 설계할 때 이 피보험자의 주소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소지가 그냥 고객 등록할 때 쓰는 주소지가 아니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해줄 수 있는 주소지를 입력을 하게 아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도록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주소지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잊어버렸으면요? 잊어버렸으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 아파트에서 B 아파트로 왔는데 예. B 아파트에 누수가 돼서 아래집 적셨을 때 보험 접수시키면 당신 A에 있잖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주소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주소지를 옮기시면은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설계사는 고지를 하지 않으시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가슴 아프네. 그러면 3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김도영 서장한테 집이 두 채라서 네.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김 소장한테 집을 전세를 줬어요. 임대 줬다. 예. 근데 나는 내 집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집에서 물이 샜어. 네. 그러면 내가 가입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3에서 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2까지는 안 되고. 2까지는 안 되고. 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그리고 보험사에도 꼭 전화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실 때는 반드시 주소 이전에 대해서 알리셔야 돼요. 우리 이사 가면 정신없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이쪽에 눌러주세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